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느낌? 걸으려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휘청거립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지니까 어제 좀 무리했나 보다.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하며 그냥 넘어가셨죠?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그러나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시청이 평생의 마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어제부터 다리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금방 나아져서 그냥 참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자분의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까지 축 늘어집니다. MRI를 찍어보면 이미 뇌 한쪽이 까맣게 죽어 있습니다. 단 몇 시간만 빨리 병원에 왔더라면 평생의 마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뇌가 멈추기 전 다리가 먼저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7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도 심장마비도 아닌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 압도적입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몰랐거나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30년 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이 넘쳤지만 세월이 쌓이며 그 안에 녹과 찌꺼기가 서서히 끼기 시작합니다. 그 찌꺼기가 바로 동맥경화, 뇌경색의 씨앗입니다. 수도관이 70%, 80% 좁아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혈전, 즉 피떡이 그 좁은 길을 꽉 막아버리면 뇌로 가는 피가 멈추면서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혈관벽에 고혈압이라는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그 얇아진 부분이 터져버립니다. 수도관이 폭발하듯 뇌 안에서 출혈이 터지는 것이죠. 뇌는 우리 몸의 사령부입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균형을 잡는 모든 명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령부로 가는 수도관이 막히면 가장 먼저 신호가 끊기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걸음이 비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틀 전에도 다리가 좀 이상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 한마디 뒤에는 늘 평생의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이내, 단 3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뇌세포의 회복 가능성이 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좀 쉬면 괜찮겠지 하며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명령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뇌가 다리에게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전에 반드시 보내는 7가지 다리의 비상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뇌경색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쓰러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넘어질 뻔해도 괜찮아, 숨이 가빠도 조금 쉬면 되겠지 하죠. 하지만 뇌경색은 괜찮아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없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잠깐 다리가 안 움직였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엔 경고등이 켜집니다.
아, 이분은 지금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셨구나. 의학적으로 이것을 일과성 허열 발작, 즉 TIA라고 부릅니다. 잠깐 뇌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열리면서 몇 분 혹은 몇십 분 사이에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정말 속습니다. 이제 괜찮네, 다리도 움직이네 하면서 안도하죠.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이 일과성 허열 발작을 겪은 사람 10명 중 12명은 48시간 안에, 그리고 5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넘어갑니다. 그 잠깐의 저림, 5분의 마비가 곧 평생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남성 박영수 씨였습니다. 어제 왼쪽 다리가 갑자기 툭 풀리더니 쓰러졌어요. 근데 10분 만에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죠? 그날 밤 박 씨는 화장실에서 다시 쓰러졌고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MRI에는 뇌의 운동 중추가 새하얗게 끊겨 있었습니다. 단 48시간 전 그 잠깐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뇌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스스로를 속입니다. 괜찮겠지? 하루 쉬면 나아지겠지? 그 괜찮겠지 한마디가 골든타임 3시간을 앗아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응급실 가봤자 괜히 돈만 들잖아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는 비용보다 평생 누워 지내는 비용이 수백 배 더 큽니다. 진짜 용기는 참는 게 아니라 경고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즉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1.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몇 시 몇 분에 시작했는지 정확히. 2. 혼자 있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명확히 말하세요.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증상이 10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 며칠 사이 잠깐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입 주변이 저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다행이다. 지금은 괜찮네가 아니라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뇌경색은 운이 나빠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며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좁아지고 있는 그 혈관을 청소하고 맑게 해야 합니다. 혈관을 막는 음식과 뚫는 음식. 여러분의 식탁 하나로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억하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일과성 허열 발작 기억나시죠? 잠깐 다리가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증상.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혈관 속에서 작은 막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혈관은 도대체 왜 막히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부엌에서 결정됩니다. 뇌경색의 80%는 식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음식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녹색 신호등 음식 4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피를 맑게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피 속의 끈적한 기름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혀 막힌 통로를 열어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37%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둘째,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냄새 때문에 꺼리시지만 뇌혈관에 있어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나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이미 만들어진 혈전, 즉 피떡을 직접 녹여 없애줍니다. 병원에서 쓰는 혈전용의 주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끓이지 말고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냄새 없는 환제분말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칼륨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이건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아닙니다. 과도한 염분으로 인해 팽창된 혈관의 압력을 안정시키는 천연밸브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호박, 버섯처럼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반찬 한 가지라도 챙겨 드시면 혈관의 긴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혈관이 산화되는 걸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이 산화되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자리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붙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라이코펜은 이 과정을 차단하고 혈관벽을 매끈하게 코팅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따뜻하게 조리된 토마토 반 개가 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녹색 신호등 음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는 혈관을 조금씩 막아버리는 빨간 신호등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는 짠 국물과 찌개, 젓갈, 장아찌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관 속 수분이 늘어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지는 겁니다. 시원하다는 그 국물 한 모금이 실제로는 뇌혈관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튀김류입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처럼 바삭한 음식에는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 기름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높여 혈관 속 찌꺼기를 늘려버립니다. 셋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속에는 방부제와 아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오래된 수도관처럼 쉽게 터지게 만듭니다. 먹기 편한 음식일수록 혈관에는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넷째는 공복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배출되지 않아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혈관은 식탁에서 망가지고 식탁에서 회복됩니다. 짠맛과 기름을 줄이고 대신 생선과 채소를 늘리면 그 변화는 단 며칠 만에도 혈압과 순환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4세 김순자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약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국물과 튀김을 끊고 청국장과 시금치 반찬을 챙겨 드셨습니다. 2달 후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뇌혈류가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은 언젠가 반드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입도, 손도 아닌 다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비상경고,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뇌가 멈추기 직전의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 언제까지나 조용할 것 같지만 사실 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항상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한쪽 다리가 유독 힘이 없어요. 발끝이 자꾸 끌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이럴 때 저는 속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뇌가 멈추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비상경고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1.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립니다. 걷는데 무릎이 휘청이고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피로나 관절 문제라면 양쪽이 서서히 아프지만 뇌경색은 한쪽만 갑자기 통증 없이 찾아옵니다. 뇌에서 보낸 명령이 다리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거나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 왼발이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무디다는 표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차가운 바닥이나 뜨거운 물에도 감각이 둔합니다. 이는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혀 다리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자꾸 벗겨진다. 평소엔 멀쩡했는데 요즘 한쪽 발끝이 바닥에 닿아 소리가 납니다. 이는 발목을 들어 올리라는 뇌의 명령이 끊긴 상태, 즉 초기 마비 단계입니다. 슬리퍼가 자꾸 헐거워지거나 발이 걸린다면 즉시 검사 받아야 합니다. 4. 평평한 곳에서도 자꾸 걸려 넘어진다. 문턱도 없는데 발이 꼬이고 균형을 잃는다면 뇌의 고유 감각 내 팔다리의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유 감각이 손상되면 뇌는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입니다. 5. 가만히 있는데 한쪽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 움직여라 하는 신호와 멈춰라 하는 신호가 뇌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멈춤 신호가 약해져 다리가 자꾸 움찔거립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6.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 걸을 때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거나 벽을 짚지 않으면 불안한가요? 이건 뇌의 균형센터인 손해에 피가 잘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어지럽다고 넘기지만 뇌경색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7.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가장 무서운 유형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비틀거리다가 10분 뒤 괜찮아지는 경우 대부분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기지만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장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 5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증상이 10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응급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뇌경색의 가장 큰 비극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지만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아침 5분 자가 점검법은 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습관입니다. 이건 병원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단 5분,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 의자에서 일어나기.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한쪽만 휘청거리거나 힘이 빠진다면 뇌의 운동 신호가 한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건 뇌경색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2. 눈 감고 서 있기. 벽이나 의자 등 안전한 곳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30초만 서 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나 전정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3.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 양쪽 발바닥의 온도와 감각이 같은지 느껴보세요. 한쪽 발만 차갑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 먹먹하다면 뇌의 감각 중추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4. 일직선으로 걷기. 거실 바닥에 선을 하나 정하고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인 채 56걸음 걸어보세요. 선에서 벗어나거나 몸이 비틀리면 뇌의 균형 회로가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쏠린다면 이미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살려온 실제 임상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아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로 바뀌지 않도록 오늘부터 꼭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전달되어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5분, 그것이 곧 뇌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백세 노후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